집을 한 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이시냐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수준이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래?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 모으셔야 됩니다. 돈을 모으실 때 어떻게 모으셔야 돼요? 복리 비과세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본할 이런 것도 하고 결국에는 현명한 투자자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드머니를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드머니를 모아서 뭔가를 할 때 고객님께서 상품이나 이 현실적인 부분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고객님 그 상품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리 확정형. 두 번째는 금리 연동형. 세 번째는 실적 배당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모든 전 세계 상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금리 확정형은 뭐예요? 내가 확정된 금리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은? 금리랑 연동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받는 이자도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게.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또 어디 불편해? 아니요.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적 배당형.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가 이제 챙겨가는 거죠. 이 3가지인데 그럼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금리 연동이요. 금리 연동형 하는 게 좋을까요? 금리 연동형은 언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을 때. 그럼 지금 금리가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높죠. 그럼 높은 상태에서 금리 연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떨어질 건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수익이 여러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나 회사. 그래서 금리가 고점일 때 금리 확정을 해야 유리하겠죠. 대표적인 금리 확정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지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10년 동안 묶어 놓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네이버에다가 그냥 적금 계산기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야. 적금 계산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적금 계산기에다가 76만 원씩 돈을 모은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짜리 적금에다가 2% 이자를 줍니다. 2% 이자를 주는 이유는 최근에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자 보시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진짜로 금리가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터지면서 금융위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여기 걸어다니는 직장인들 회사 다 잘리냐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주택담보대출이 8%예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5%로 올라간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 될까요? 한 14%? 될 겁니다. 그럼 14%면 주택담보대출이 14%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5억을 빌리면 10%에 5천만 원이고요. 4%더 14%면 대략 한 7천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그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끝이 한강 가야 돼.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없단 말이야.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결국 뭐예요? 물가가 너무 높아서잖아요.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 이렇게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찍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보면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0.75 하다가 0.5 하고 0.25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실제로 0.25분들 올렸죠. 사실상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점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이 금리가 절반 정도 수준의 2% 정도 수준으로 제가 은행 적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10년 동안 돈을 모을 거니까. 그래서 1년 동안 76만 원씩 2% 이자로 저축을 했을 때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자, 내가 낸 돈 총 얼마예요? 912만 원. 세전 이자 얼마죠? 98,8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 세금 떼면 마이너스 15,215원을 제외하고 나면 총 내가 받는 금액은 920만 3,585원이고요. 실제 이자는요? 83,000원입니다. 1년 동안 내가 76만 원씩 2% 이자 받아서 돈 아껴가지고 저축한 금액이 1년에 83,000원. 83,000원이면 여러분 저기 뭐야 그냥 술 한잔 하면 끝 아니에요? 그쵸. 동일시 술 한잔 하면 끝이잖아요. 83,000원이면. 해외나 과거에다가 술 한잔 하면 그죠? 산낙지에다가 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했을 때 10년짜리 적금이 없는데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했을 때 이 83,000원 곱하기 10년 하면 얼마예요? 83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고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8만 원짜리 이자 받으실래요? 아니면 1년에 91만 원짜리 이자 받으실래요? 뭐 받고 싶으세요? 91만 원, 91만 원, 그죠? 다 91만 원. 적금을 하면 여러분 8만 원 받는 거고요. 반대로 요지 중심 준비하면 연 91만 원 받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그냥 제가 그냥 30살 기준으로 한번 보험 나이 30살 기준으로 자 보면 자 납입 보험료가 총 얼마예요? 9,200이죠 대략. 그래서 해약환급이 얼마죠? 1억 1,000입니다. 1억 100입니다. 그러면 대략 9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은 거예요. 환급률 110%. 그러면 대략 91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었으니까 10년 동안 91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예요? 91만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사회 초년생분들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 76만 원 정도만 고객님께서 10년 뒤에 본인을 위해서 돈을 묶어 놓으시면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생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플랜을 여러분한테 제안할 수 있는 고객들한테, 그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청약에 대한 분양가가 현재 3억 5천에서 고객님 4억인데 10년 뒤에는 분명히 이게 좀 올라서 4억이나 5억 정도가 될 거다. 그 분양가 5억이 10%면 얼마죠? 5천만 원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고객님 좀 5천만 원 있으시냐고.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실 수 있어요? 적금하면서 시드머니 가면 모일까요? 그 돈 모이고 나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거 또 쓰고 싶어. 그래서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가둬야 됩니다. 부자들은 돈을 모은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둬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도 10년 뒤에 5억 정도의 주택 청약 이 당첨됐을 때 10%에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으시려면 10년 동안의 돈은 그 고객님의 10년 뒤의 모습을 위해서 돈을 묶어놓으셔야 된다. 그럼 적어도 저는 고객님께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38만 원이면 딱 5천만 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이게 현황보험금 제가 1억 8,300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대략 한 9,200 정도 되면 9,200 보험료가 38만 원 나오죠. 그러면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얼마예요? 해약환급? 5,045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야. 왜? 집 사고 싶은 사람 없잖아. 차 사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그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중요하죠. 돈 묶어놓는 거 안정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것도 지난달에 받았던 계약도 76만 원짜리 1억 컨셉 고객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신혼부부인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 접고 저기 어디야, 칠곡,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인가 그 칠곡 쪽으로 대구 위에 칠곡 쪽으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객님 어차피 내려가시는 거 76만 원 한 대씩 묻자. 금리 높으니까 현명한 투자자는 내가 뭔가 시장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장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다. 그럼 고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이때 다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고객님 주식 투자 안 하실래요? 비트코인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분 계세요 여기?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을까요?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비트코인 몇 배 올랐죠? 말도 안 되잖아. 말 안 되는 수준인 거 아니에요. 100만 원만 있어도 뭐 1억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었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주식 투자 비트코인 코로나가 막 떨어졌을 때 주식 투자 비트코인을 막 광고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때?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때 지금 주식 사셔야 된다, 비트코인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고객님 그러면 3년 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1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1년 전에 뭐 있었는지 아세요?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달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달러가 그 당시 미국 원달러, 우리나라 1,000원 1달러가 그 1달러당 1,000원이었습니다. 1,030원, 1,060원. 그게 정확히 1년 뒤에 얼마 되죠? 1,470원까지 옵니다. 그럼 몇 배예요? 수익률이 47%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고객님 만약에 1년 정도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고객님께서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시드머니가 있을 때 이 달러 투자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님이 100% 한다고 해요. 왜 안 되죠? 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께서 하시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높은 금리를 활용한 확정금리형 투자를 준비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객님께서는 아 내가 그때 잘 준비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고객님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모으는 곳이 달라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예요? 돈 벌어서 남자가 돈 벌어서 누구한테 줘요? 와이프한테 주죠. 왜 주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뻐서 줄 거야? 솔직히 그럼 만약에 내가 벌어서 우리 도현 씨가 벌어서 남편한테 돈을 줘요. 왜 줘요? 이뻐서? 아니 그럼 왜 주는 거야? 역할이 있는 것뿐이야.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모으는 사람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그 역할을 해드리겠다. 돈을 가둬서 모으자고. 1억 정도 컨셉은 고객님 10년 뒤에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1억 그때 이후에 1억이랑 또 다르지 않아?